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9일 오후 4시입니다. 6월 29일 6.29 선언 33주년이 되는 오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는 조종은 누가 죽었을 때 치는 종이죠. 조종이 울렸다는 페이스북 글을 썼습니다. 1987년 6월 29일에 6월 사태로 전국이 민주화 시위, 직선제 요구를 원하는 시위로 뒤덮이고 한때 전두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검토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6.29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민주주의 개혁을 하자 하는 8개항을 제시를 하면서 6.29 선언이 나왔고, 이 6.29 선언으로 해서 이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로 가는 대장정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으로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집권 과정에서 피를 흘렸지만은 마무리할 때는 민주화된 지도자로 퇴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29 선언은 정치적 격변을 물리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타협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상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6.29 선언으로서 등장한 게 제6공화국이고 제6공화국 헌법이고 지금 우리는 제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다고 해서 승자 독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조리 여당이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모양인데, 1988년 국회 구성 이후에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석수 비례대로 하는 게 국회의 관례였는데 이것을 무시하니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격정적인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졸라 질식시키고 있다.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야당과 협의 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야당 몫이 든 법사위를 탈취했다.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 오늘 야당과의 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하겠다고 한다.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도끼를 뿜어내고 있다. 일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20년 6월 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다.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를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 너희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가 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권 여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승자 독식으로 가면 안 되고 다수결로 가면 안 되고 이 협상이 있어야 됩니다. 협상이 너무 오래 끈다든지 그 사안이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하면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표결에 붙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상례지만은 그때까지 가기에는 타협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여당은 이미 선거법 개정안을 작년이죠.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때부터 이 관례를 무시했습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우리 국회는 전통으로 삼았는데 이 전통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이번 선거가 원천적 부정선거라고 해도 되죠. 투개표가 공정했다고 해서 선거가 공정한 게 아니고 이 선거의 기본이 되는 선거법 자체가 이게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공수법은 헌법에도 없고 이 공수처 자체가 저게 헌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조직이고 반헌법적 조직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래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니까 이제 여당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수결로 처리해 버리면은 관례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면은 국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당은 거수기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거수기는 손을 드는 기계란 뜻이죠. 그거 하기 싫으면 거리로 나와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야당이 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사망했으면은 의회에 가서 들러리 역할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단 하나, 헌법 개정은 안 된다. 요걸 마지노선으로 삼고 모든 것을 이 집권당에 맡겨버리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맡겨버리고 우리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 지금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권이 장악하고 있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진실을 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국민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국민들을 각성시키는다. 그 결과로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복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2022년 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하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야당은 후보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미스터 트롯 선발 대회를 하듯이 지금부터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을 아예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하고 지금부터 그들이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2022년에는 뭐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집권 여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계속 부리면은 아마 여론이 돌았을 겁니다. 이게 집권당의 자충수죠. 이것하고 희망 만들게 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 실수를 하고 계속 무리를 하고 계속 독재적 방식으로 나가고 그런 사이에 경제가 나빠지고 남북관계는 더 악화되고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하는 정신을 차리는데 한쪽 견해서는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미스터 트롯식의 토너먼트식의 아주 재미있는 토론회가 전국을 돌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미스터 트롯이 성공한 이유는 트롯이라는 아주 오래된 장르를
젊은 가수가 새로운 감각으로 불러서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이유는 계급장 떼고 다 가수 전력이 있든 말든 어린이든 나이 많든 다 계급장 떼고 실력으로, 노래 부르는 실력으로 결판을 내었습니다. 세 번째 성공 비율은 심판을 공정하게 했습니다. 전문가들만 심판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심판을 보고 해서 양쪽 의견을 종합해서 했습니다. 공정성, 그리고 개방성, 이런 게 합쳐져서 낡아 빠진 것 같았던 트롯이 이제 대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겪는다면은 보수도 젊은 보수로 바뀔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흥미롭게 만들고 신나게 만들고 해서 2022년에 희망을 갖도록 하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미래통합당이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죠. 각오를 하고 논리를 세우고 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100여 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인데 투사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투사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를 자치하려면 공산당과 싸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법과 싸우고 대한민국과 싸워놓고 자기들이 민주투사를 자처하는데, 미래통합당은 자유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투사는 뭐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는 누가 위협하느냐? 남북한의 좌익 계급 투쟁론자들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동 세력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안에서도,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 안에서도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세력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세력은 자유 위협 세력입니다. 그 거짓말을 좌든 우든 거짓말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법치도 자유도 주장할 논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꿈틀거리지도 않고 순응한다면은 뭐 2022년 대통령 선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 때 상당히 불리했지만은 미래통합당을 찍은 득표율이 41.5%, 저쪽이 약 50%, 5, 6%만 더 가지고 오면은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있는데 혼이 빠졌느냐, 아직 혼이 있느냐 하는 여기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 자유 세력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에 지금까지 호국, 나라를 지켜내고 근대화하고 민주화를 하고 이제는 자유통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자유통일 대통령을 뽑는 자유통일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전략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자유진영은 대전략은 뭐냐? 김정은을 주적으로 놓고 자유통일, 북한 자유화 정책을 쓰면서 김정은 밑에 있는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세력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한반도에서 청소해버리는 자유통일 대전략, 북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김정은 물러나라, 노동당 해체하라, 자유선거하라, 그리고 한국의 종북 좌파 친김정은 세력에 대해서는 딱 하나만 요구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편에 서면은 우리 편이다. 김정은 편에 서면은 적이다. 김정은이냐 대한민국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1987년 6월 29일 직전은 사실은 이게 계엄령으로 가느냐, 서울올림픽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6.29 선언으로서 새로운 길이 열렸듯이 새로운 6.29 선언이 이제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미래통합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